자, 이제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수업을 할 건데 수업 잘 따라와 주길 바라고, 그리고 기계제도 파트에서 첫 수업이니만큼 내용이 쉽습니다. 쉽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나왔다, 틀리면 합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첫 번째 도면 파악입니다. 자, 1번 제도에 보면, 제도라는 것은 선과 문자, 기호로 구성된 것을 일정한 법칙과 규격에 따라서 정확하고 명료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이거 정의니까 한번 보시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번에 도면에 구비하여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면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왜 틀렸을까요? 독창적인 제도법, 독창적이면 안 되고 창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도면이라는 것은 내가 그린 도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면에서는 창의성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 도면이 구비하여야 할 기본 여건이 아닌 것은 나오는데 나머지 보기도 읽어보면 좋겠고, 2번에 설계자 임의의 창의성,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 그리고 3번에,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도면에서 길이 치수의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수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100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100밀리미터입니다. 뒤에 단위를 적지 않습니다. 건축 도면이든 기계 도면이든 어떤 도면에서든 기본적으로는 단위가 생략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2번 표준 규격. 자, 규격이라는 것은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표준화의 효과는 1번부터 4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제가 읽어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봐야 됩니다. 문제를 보면 여기 표준 규격화의 의미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의 원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호환성도 확보가 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품질도 향상된다. 이것은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읽어보면 아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온다. 자, 그리고 이런 표준화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ISO는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나머지 이런 세 가지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면 되겠고, ISO는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KS 분류기호 나오는데, 우리 한 4개 정도만 알아봅시다. KSA는 기본, KSB 기계, C는 전기, D는 금속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생략하세요. 그래서 보기에 충분히 아는 것만 나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요 4가지 정도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KSB 1302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표면 거칠기에 대한 기호다라고 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KSA라고 하면 공통적인 것들, 뭐 선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표준 규격 ISO 나왔고, KS는 코리안 스탠다드, 그래서 한국 규격은 KS, 우리가 자주 쓰는 일본 규격은 JIS, 미국은 ANSI, 뭐 이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눈으로 보고 제가 체크한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여기 보면 6번에 KS 분류 기호 연결로 틀린 것은 나오는데, 틀린 건 뭡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3번이 틀렸죠. 3번에 C는 뭐예요? C는 전기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7번도 마찬가지. 잘못 표기된 것은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안시, 이것은 미국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위스, 독일, 영국 못 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운 것 중에서 틀린 것이 있다고 하면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통해서 간단한 이론을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 공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면의 크기, 양식, 척도 나옵니다. 여기 도면의 크기 나오는데, 1번부터 4번 보기에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도 용지는 A열과 B열이 있는데, 우리가 제도 용지로 쓰는 것은 A열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B열은 책이나 도서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A0 용지의 넓이는 약 1m이다. 그 다음에 짧은 쪽과 긴 쪽은 1대 루트 2이다. 도면에 있으면은 긴 비율이 짧은 쪽은 1이고 긴 쪽은 루트 2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접을 때는 A4 용지의 크기로 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이런 보기들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가 A4 용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A4 용지를 두 개를 합치면 이게 A3 용지가 됩니다. 반대로 하면 A3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은 A4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지의 크기를 외워야 되는데 210297이 A4 용지입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겠고, A4 용지의 2배가 A3니까 이런 식으로 짧은 쪽이 2배로 늘어납니다. A3에서 A2도 마찬가지로 여기 297이 594로 2배로 늘어나죠. A1에서 A0도 작은 쪽이 2배로 A0로 갈 때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배, 2배, 2배 늘어난다. 210에서 297이 A4 용지인데, 자, A3, A2, A1, A0까지 용지 크기를 곱하기 2배로 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철할 때, 철하지 않을 때는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3 용지 정답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4 용지가 210297mm인데 A3 용지는 작은 쪽이 곱하기 2를 하면 420 곱하기 297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이 이렇게 된다. A3 용지를 가로로 넣을 수도 있고 세로로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는 서로 바뀌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A 계열 제도 용지에서 가로 세로의 B는 정답은 1대 루트 2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번에 도면의 양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반드시 그려야 되는 양식이 있고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것은 윤곽선, 표절한, 중심 마크가 되고 바람직한 것은 비교 눈금, 재단 마크, 구분 기호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넣으면 좋지만 도면에서는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그림이 나오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도면에 용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아랫부분에 표제란 나오죠. 이 표제란이 여기 나옵니다. 용지 안에 윤곽선을 그리는데 이 윤곽선 안에 도면에 실질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0.5mm 이상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라고 나오고, 중심 마크는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중심 마크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심 마크는 0.5나 0.7mm 정도의 굵은 실선으로 그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그려야 되는 것이고요. 자, 나머지 도면 구역이라든가 재단 마크라든가 비교 눈금 등등은 그려줘도 좋고 안 그려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의 문제 보면 도면 양식이나 도면 번호와 같은 정보가 있는 것. 자, 이것은 자, 살펴본 대로 표제란이 되겠죠. 표제란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도면 번호, 척도, 투상법, 작성 일자 등등을 집어넣는 것을 표제란이라고 합니다. 도면에서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 표제란을 기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번에도 중심 마크의 선의 굵기는 3번에 0.7mm, 중심 마크의 선의 굵기는 굵은 실선으로 그리기 때문에 0.7mm 라고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비교 눈금이죠. 이 비교 눈금이라는 것은 마련하면 좋고 마련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8번에도 보면 여기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은 나오는 것 중에서 중심 마크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이죠. 또는 여기 표제란, 윤곽선 이것은 반드시 마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도면의 양식 중에서 여기 규격에서 정한 크기대로 자르기 위해서 마련한 도면의 양식은 나오는데 이것이 재단 마크입니다. 재단 마크는 도면 끝에 양쪽 기퉁이에 이렇게 굵게 표시를 해서 재단할 기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 마크가 되겠습니다. 7번 마찬가지로 도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것은 도면 번호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번에 도면의 위치 결정에 편리하도록 표시하는 양식은 여기 중심 마크죠. 문제에서 마이크로필름에 촬영하거나 복사할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중심 마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척도는 초등학교 4회 시간에 지도를 배우면서 배웠습니다. 1대 2만 지도다, 1대 5만 지도다 이런 식으로 사물을 줄여서 그리는 것을 축척이라고 했죠. 그래서 척도의 정의는 도형에 그려진 치수와 실제 치수의 비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현척은 1대1로 그리는 겁니다. 축척은 줄여서 그리는 겁니다. 배척은 확대해서 그리는 것을 배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이 현척이 되겠고요. 2대1은 배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대2는 축척이 됩니다. 자, 구별하는 법은 여기 가운데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럼 2 나누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2배로 크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1 나누기 2는 0.5가 나오니까 반으로 줄여서 그린다, 축척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4번의 NS, Not to Scale, Non Scale이라고 하는데,
비례척이 아닌 임의의 배율로 그린 도면이다. 문제 어떻게 나오냐 하면, 자, 11번에 보면 1대2로 표현된다. 나누기 표현을 하면 이게 0.5가 나오죠. 그러면 1보다 작으니까 줄였다. 축척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같은 형식. 자,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런 단어를 외워두세요. 축척이든 배척이든 제도를 했다라면 도면의 치수는 실제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면에 어떠한 형상을 그렸습니다. 실제 형상은 100m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mm입니다. 1대2로 반으로 줄여서 그렸다 하더라도 도면에서는 100mm 정확한 치수를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척도를 1대2 반으로 줄였다라고 척도로서 표시를 해야지 치수는 원래 치수를 기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 13번에 보면 동일한 말이죠. 여기 13번에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2번에 축척으로 제도한 경우에 실제 치수가 아닌 실물의 축척 비율에 적용된 값을 기입을 한다라고 나오죠. 이거 틀린 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축척이든 배척이든 실제 도면에는 실제 치수를 그린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을 좀 꼬아놔서 그렇지 축척 비율이 적용된 값을 적용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12번에 보면 척도의 기입 방법 이렇게 나오는데 틀린 것은 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것이니까 3번 정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의 척도만 사용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NS, 논 스케일 또는 not to scale 있었죠. 그래서 일부분을 not 스케일로 그리고 대부분은 축척, 현척, 배척으로 그리지만 일부분을 비례척이 아닌 것으로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한 가지 척도만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보기에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교재에서 3번의 공작물의 재질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계 재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면 제도 통칙 이렇게 나오는데 선의 종류와 용도 나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이 이어지는 것은 실선이라고 나오고요. 파선, 1점세선, 2점세선 이런 단어들을 눈에 익혀두세요. 1점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긴 줄, 점 하나, 긴 줄, 점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고 2점세선은 말 그대로 긴 줄, 점 두 개, 긴 줄, 점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파선은 일정한 길이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선의 종류에 보면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자,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은 용도에 따른 선의 명칭 이렇게 도면에서 어떤 경우에 외형선으로 어떤 경우에 뭐 수문선으로 중심선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1점세선 중에서 가는 1점세선이 있고 굵은 1점세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는 1점세선은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입니다. 그런데 1점세선인데 굵게 나타내는 것은 특수 지정선이라고 해서 특수한 가공, 일반적으로 열 처리, 표면에 열 처리를 해서 소재를 더 단단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처리를 해주는 것을 굵은 1점세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문제나 보기에 특수한 가공 또는 열 처리라고 나오면 굵은 1점세선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점세선은 가상선입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한계선이라든가 또는 가공 전후의 모양을 나타낸다. 2점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것은 외형선은 굵은 실선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선의 우선순위라고 해서 두 개의 선이 겹쳤을 경우에 자, 이거 1번부터 7번까지의 순서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는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보는 시점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물체의 외형을 나타내는 선이 이것은 외형선으로 나타납니다. 이 외형선은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굵은 실선으로 그렸습니다. 자, 안쪽에 지금 이런 선들은 파선으로 나타냈죠. 파선은 물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고 그것은 수문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외형선하고 수문선이 겹쳤어요. 지금 이 뒤쪽에서도 이런 수문선이 이런 식으로 수문선이 보여야 되는데 두 개의 선이 겹쳤을 경우에는 이 외형선만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글자만 따서 외, 숨, 절, 중, 무치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 숫자와 문자는 모든 선에 우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 숨, 절, 중, 무치 보다 우선되는 것은 숫자와 문자이다 라고 외우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오는데 나머지 것들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3번에 무게중심선은 굵은 일점사선으로 표시한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틀렸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굵은 일점사선은 아까 전에 열 처리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나왔죠. 무게중심선은 뭐다? 이점사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 선에서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의 비율 자, 이런 것들 1대 2대 4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서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 3번에도 가는 실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나오는데 이 절단선은 1.4선으로 그립니다. 나머지 지시하거나 해칭선이나 치수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옵니다. 위에서 보면 가는 실선에 치수와 관련된 치수선, 치수보조선, 지시선 이렇게 다 나오고 파단선도 대상물의 일부를 표시하는 데 나타내는 것도 여기 파단선도 가는 실선입니다. 여기 절단선 보면 가는 1.4선이다 이렇게 나오죠. 절단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A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1.4선으로 그린다. 그 다음에 해칭선도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는 1.4선이고 끝부분의 방향이 변한다. 이것은 절단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동일한 것을 물어보지만 조금씩 다르게 물어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같은 문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용도와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여기 보면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것들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선은 뭔가요? 굵은 1.4선이 아니라 여기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중심선은 2.4선 아니고 어떤 선이었죠? 가는 1.4선, 가는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치수보조선은 굵은 실선이 아니라 어떤 선? 가는 실선입니다. 아랫부분에 여기 예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 부분에 이 표에 나오는 용도와 모양, 명칭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합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번에 가는 실선 아닌 것은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뭐 특별한 범위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한 선 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런 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7번에 여기 파선, 수문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3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 파선은 이런 식으로 수문선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낸다. 8번에 가는 1.4선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아래쪽 부분에 보면 가는 1.4선에 보면 세 가지를 외우세요. 중깊이라고 나오는데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정답은 1번 가상선은 2.4선이다. 10번에도 보면 가는 1.4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나오는데 2번에 수면,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선은 여기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6번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면 중간 부분을 잘라내어서 도시한다. 자, 이렇게 중간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을 파단한다라고 나타나서 파단선이라고 나타납니다. 이 파단선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라고 암기를 하고 이 선의 용도가 파단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의 굵기가 다른 것. 자, 4번의 특수지정선, 열처리선이라든가 특수한 가공, 열처리 이런 부분은 굵은 1.4선이라고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아랫부분에도 마찬가지 특수한 가공 나오면은 굵은 1.4선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13번에 열처리, 도금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굵은 1.4선 골라내면 되겠고요. 14번도 마찬가지 특수한 가공 나오면 굵은 1.4선이다 라고 고르면 됩니다. 15번에도 마찬가지 틀린 것은 선의 용도 1, 2, 3번은 다 맞는 말이 되겠고 4번에 보면 굵은 1.4선은 위쪽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뭡니까? 특수한 가공이나 열 처리를 하는 것이죠. 자, 무게중심선 이런 것들은 2.4선이다 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16번은 이런 지문이 자주 나옵니다. 얇은 부분에 단면 표시를 하는데 사용하는 선. 자, 이런 얇은 부분의 단면, 게스킷이라는 기계 부품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주 굵은 실선을 쓴다. 여기 문제에 아주 굵은 실선 나오면은 얇은 부분의 단면 표시라고 매칭을 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타인데 특수한 용도의 선. 이것은 아주 굵은 실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아까 16번이랑 동일한 건데요. 얇은 부분의 단면 도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게스킷과 같은 얇은 부분을 도시할 때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 18번에 인접 부분을 나타내는 선은 가는 2.4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려고 할 때
이와 유사한 문제를 한두 문제는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개를 뛰어넘어서 자, 여기 23번에 보면 보세요. 여러 종류의 선이 겹치게 될 때 가장 우선하여야 될 것은 숫자와 문자. 이것은 선보다도 가장 우선하게 그려줘야 된다고 했죠. 24번에 가장 우선하여 나타내는 선, 여기 수문선 나옵니다. 외숨, 절중, 무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이 중에서 이 수문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겠죠. 외형선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수문선이 정답입니다. 25번 마찬가지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 가장 우선되는 것, 여기에서 절단선이 세 번째로 나오는데 외형선, 수문선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다. 여기 26번 같은 문제 이렇게 외숨, 절중, 무치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7번 같이 외숨, 절중, 무치 나오는데 문자와 숫자가 제일 앞에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진도를 굉장히 빨리 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은 내용을 한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에 대한 감을 익히고 스스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서 충분히 암기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